이 판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SK의 그 이름을 걸고 상고한다는 SK의 성장사를 법원이 잘 풀어준 거 아닌가? SK는 60에 지원받아서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 왜 자꾸 6060 하죠? 언론 플레이, 독재자의 딸이 1조 3천억 원을 받아가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라. 최태원 씨도 그러시면 안 되지 않나? 최태원 씨부터 내놓고 그럼. 그 왜 장가를 갔을까? 뭐라고 해도 나의 불륜을 제보하는 건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게 아니고요.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인척 관계는 내가 싫은데 억지로 맺은 거예요? 그럼 말하지 그랬어. 그때 칼 들고 결혼하라고 했나? 굳이 최태원 씨랑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관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판결에도 한 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이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SK 최태원 씨의 뭐랄까 일갈이라고 해야 되나? 상고의 변이라고 할까요? 내가 상고를 제기한 이유. 이 판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어떤 오류가 있는 거예요? SK의 성장사를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SK의 성장사를 부인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야. 그래서 나는 상고한다. SK의 그 이름을 걸고 나는 상고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셔가지고 과연 그러한 것인가? SK의 성장사를 법원이 잘 풀어준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 최태원 회장의 말대로 법원이 우리 법원에서 SK의 성장사를 무시하는 처사를 한 것인지 이 판결문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권익위가 난리가 났죠.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시죠? 이분입니다. 최태원 씨. 네, 이분이시고요. 자, 최태원 직접 입장을 밝히셨어. 너무 억울하다. SK는 60에 지원받아서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 왜 자꾸 6060 하죠? 이유는 분명히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봐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화를 내야 돼. 그러니까 독재자의 딸이 1조 3천억 원을 받아가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라. 지금 그 선동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60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최태원 씨도 그러시면 안 되지 않나? 최태원 씨부터 내놓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믿겠죠. 그래서 자꾸 6060 하는 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라고 봐요. 이분한테. 자, 최태원 공식 입장 발표. 6공화국 후강 사실 아니야. 그럼 왜 장가를 갔을까? 왜 사돈을 맺었지? 그것도 그럼 협박해서 사돈을 맺었다고 맞은 건가? 근데 저는 모르죠. 뭐 저는 거기 관여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투표를 했을 때 지금 몇 분이 투표하셨냐면요. 마지막까지 한번 보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여쭤본 거죠. 2,900분 투표하셨고요. 92%가 더 올라갔네. 1%가 60의 후강으로 지금 SK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의견이 92%고 저도 여기 한 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뉴스에 내신 거는 신문에 뭐 이렇게 원고를 제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의 불륜을 제보하는 건가? 나의 불륜을 제보합니다. 신문에 낸 거는 최태원 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과 심려가 아니라 분노인데, 분노와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면 될까요? 분노?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게 아니고요.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사과한다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분노를 일으켰죠. 예. 개인적인 일을 신문에 내신 거는 본인이잖아요. 자, 하지만 제 생각에 한 번은 여러분 앞에 직접 나와서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꾸 언론 플레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되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만, 많이 붙여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첫 번째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판결에 여러분, 판결에 의의가 있으면요 상고하는 거죠. 상고. 기자회견하는 거 아니고.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상고심의 그 원인이 되는 거죠. 파기사유죠. 파기사유.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대. 그럼 이거는 파기사유가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파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얘기해 줬나 보죠.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첫 번째 오류는
자,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다. 요거는 그거겠죠. 비자금의 존재겠죠. 비자금 300억이었나요?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SK로 흘러 들어갔다. SK 최종현 회장에게 줬다. 라는 부분, 그 사실 인정한 것에 대해서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여도가 인정돼서 주식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죠. 비자금. 이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최태원 씨는. 그 다음에 저희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법원에서 그냥 뇌피셜로 하나요? 법원이? 판사님이 뇌피셜로 땅땅땅 치나요? 아니잖아요. 그 판결문에서는요. SK가 그 무선통신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잖아요. 주식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럼 너네가 투명하게 대답을 해야지. 비자금이 아니라면서. 한국통신인가? 그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 어디서 났어? 그거 설명하면 비자금이 아닌 게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증명을 하지 않고 비자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판사님 바보예요? 아, 그러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판사님들은. 그러니까 이분은요, 비자금이라는 걸 왜냐면 비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흔적이 없잖아요. 그럼 비자금이 아니죠. 자금 흐름이 남으면 비자금이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돈이어야죠. 그래야지 그걸 비자금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됐다면 이런 소리 못 하겠죠. 근데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김옥숙 여사인가요? 그분의 메모인가? 그것만 가지고 이걸 인정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자금을 뭘로 인정해? 그 정황 증거. 그럼 너네가 한국통신인가? 그거 주식 매수하는 매수 자금 대라고 증거를. 그건 못 돼.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인데 못 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걸 받았을 거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 자꾸 604돈 자꾸 6공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진짜 되게 거슬리거든요. 최태원 씨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6공화국에,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득을 준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인척관계는 내가 싫은데 억지로 맺은 거예요? 그럼 말하지 그랬어. 그때 인척관계를 맺어서 대통령의 사위로서 살아있는 권력의 퇴임한 대통령도 아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의 사위가 돼서 그 이득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받았는데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 할 말 없습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을 사는 자금 어디서 났냐? 출처돼야죠. 그거는 안 되면서 사위가 자발적으로 대놓고 칼 들고 결혼하라고 했나? 굳이 최태원 씨랑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자꾸 6공하고 하면 좋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나쁜 여론전이라고 봐요, 이거는. 네, 6공은 선거로 수립된 정부긴 맞죠. 맞기야 맞죠. 자,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SK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기 혹시 구성원분 계세요? 여기 혹시 SK 구성원분 계세요?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판결 때문에? 최태원이 미성년자 때 강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명예와 긍지가 아무튼 훼손됐답니다. 훼손됐어.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상고하면 되죠. 뭘 이거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나요? 더 마이너스지 않나? 부디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간곡하겠죠. 지금 SK 지배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으니 얼마나 간곡하겠어요. 또다시 한번 국민들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심려가 아니고 분노라니까요. 심려가 아니고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공분을 일으키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죠? 저는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맡은 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판결에 관계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판결에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판결은 판사님이 각자가 낸 주장을 다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이제 증거로 사실을 판단해서 사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내리는 건데 그거조차 귀를 닫으면은 어떡해요. 귀를 닫고 나는 그냥 경영활동을 좀 더 하겠다. 판결에도 한 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평가잖아.
한 번도 이런 평가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판사님이 일부 1처제, 우리나라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부 1처제를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에는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혼이 나겠어요. 재벌 회장님이. 판사님이니까 판사님이 판결을 통해서 그래도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들어버리면 어떡해요. 귀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가 아니라 내가 판결의 당사자인데 왜 나랑 관계가 없어요. 잘 좀 국민들의 이 분노를 좀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를 좀 아시고 그 포인트를 좀 짚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비자금, 그러니까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에요. 그래요, 불법적인 자금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최태원 씨가 그 자금으로 불륜을 하는데 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돼요? 우리들한테 잘못을 빌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불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이 정도의 재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재벌은 그러나? 재벌은 이럴 수 있나? 그래요. 어떻게 불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불륜할 수 있어. 근데 불륜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불륜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까? 이혼을 하겠지만 내가 가정을 깨는 거잖아요. 나의 귀책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삼촌인가? 여자 때문에 왕위를 버린 왕세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의 동생,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백부. 그지 않나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에드워드 8세인가요? 에드워드 8세? 7세요? 에드워드 8세. 그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백부죠? 네. 이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했죠.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안 하고. 권력은 아니지만 뭐 왕이라고 치면 거의 왕에 가까운, 왕위도 버리지 않고 여자도 버리지 않겠다, 여자도 갖겠다라는, 뭘 보고 우리가 이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 너의 선택은 우리가 인정하죠. 정말 이거 사랑이야. 이 정도 사랑이면 인정해주죠. 게다가 자기의 그런 부의 근간이 된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를 않아 하든가,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부자라는 게 재벌, 계속 말씀하시는 60의 후광으로, 60 사돈의 덕으로 회사를 그럼 키우지 말든가, 덕을 그럼 뭘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인척 관계를 맺어서 이게 지금 옛날에 왕들이나 하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든가. 그것도 하고, 그리고 불륜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재산은 안 주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들은? 뭐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사업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아니, 비자금 안 줘도요? 비자금 사실 별것도 아니고, 이권을 주는 거로 된 거지. 그걸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권을 받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되게 조용히 이혼을 했어요, 조용히.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신문에 막 내고 모욕 주고, 공식적인 자리에 왕이요, 본인이 이제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왕은 공식적인 자리에 왕비를 데리고 오지, 관계가 좋든 나쁘든 공식적인 외교 석상 있잖아요.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왕비가 나오는 거예요, 왕비가. 왜냐면 왕비라는 그것도 공식적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야 하고 그런 공식 석상에 놓지 않잖아요. 그거는 너무 기본 아닌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면 지켜줘야죠. 오히려. 그런 거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옛날 왕도요, 왕비 폐위 못 시켜요. 왜냐면 왕비도 지분이 있거든요. 정권을 창출하는데 왕비도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외척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함부로 하더라고요. 아버님 첫 자식은 최태원 호적에 못 올리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면 최태원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요. 자기 자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씨는 자기 자식 셋, 그다음에 혼외자 하나, 그리고 만약에 또 한 명 입양을 한다면 5명이 자기 자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노세영 씨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3명의 자녀만 나오겠고, 그리고 상간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2명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개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적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호적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비자금 300억 원 별거 아니라고 전 보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무선통신 사업권을 준 거예요, SK한테. 그걸 어떻게 돈에 비유할 것이며, 어떻게 SK가 60 후광 없이 60의 후광으로 성장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거를 뭐 자랑 삼아 말할 건 아니지만 자꾸 본인 입으로 우리는 6090으로 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디스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노태우 비자금 2,300억 전액 환수했죠. 네, 그분은 냈죠. 누구와 다르게, 전 씨와 다르게 그래도 노태우 씨는 냈죠. 그래도 그 본인이 직접 광주 민주항쟁 그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진 않았지만 자식들을 통해서는 사과의 뜻을 계속 전달하긴 했죠. 전 남편 아들 이 씨에서 최 씨로 성을 바꿨으면은 뭐 후적에 넣으려고 했나요? 입양해야 돼, 입양. 여기까지 하고요. 상고심에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 상고심에서 이혼 사건 상고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워낙 이 뒷배가 쟁쟁하신 분들이니까 노소영 씨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안 뒤집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 비자금 부분은 2심 판사님이 굉장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판결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2심 판사님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법관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뭐. 아니 뭐 돈에 욕심이 없으시다니까 상관없지 않나? 사람한테요. 공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한테 면박을 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화가 나도. 근데 최태원 씨는 본인이 화를 내야 될 상황도 아닌데 노소영 씨한테 너무 많은 모욕을 줬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친자식들한테 혼인주의 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모욕을 너무 오랫동안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공분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 못 잡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불륜 그거는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60이라고 그 모독을 하는 거예요. 얘는 60 독재자의 딸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잘못한 거는 확실히 인정하고 판단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2심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자료도 그렇고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 너무 제가 불륜 학교에서 불륜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70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700. 모텔 한 번 갔는데 들켰거든요. 증거도 다 수집했어. 근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700이래요. 보통 1500, 2000 나오죠? 그게 불륜값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요. 일반인들은. 그 최태원 씨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 그래 불륜값 내가 1500 주지 뭐. 그리고 재산분할 없어. 상간녀한테도 219억씩 쓰는데 1심 재산분할이 얼마 나왔어요? 699억 나왔나? 장난해요 지금? 1심 판결이 매우 편파적으로 나온 거죠. 2심 판결은 그나마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 그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인정 안 해도 사실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 보세요. 20억. 때리잖아요. 20억도 사실 적죠. 그렇고요. 기자회견 같은 거 안 하셔야 될 거야. 자꾸 언론에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 이제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야 불륜해도 돼. 불륜값 그냥 내면 돼. 재산분할에 영향 하나도 없고 물론 이제 불륜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지만 그 기여도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자꾸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수록 손해라고 봐요. 최태원 씨한테 손해라고요. 권익위가 난리가 났죠.